계엄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수 쪽에서는 민주당 때문이다, 이재명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민주당이 꼴 보기 싫으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엄을 일으킬 이유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주당의 행보는 국민의 방향과 같습니다. 물론 국힘의 행보도 국민의 방향입니다. 선출된 지역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의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 궤를 같이 합니다. 따라서 각 당이 향하는 행보의 출발점에는 국민이 있고, 국민은 지속적으로 정치로 해결할 것들을 요구하면서 당의 방향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서 계엄을 일으켰다는 말이 웃기고 자빠진 소리인 이유는 그걸 원하는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이 원하는 행동을 한 것이 계엄 사유가 될 수 없으니까요. 당연하죠. 너무 웃기는 소리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그 국회의원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계엄까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당성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최소한 윤석열이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국정원이 말했잖아요. 아니라고 계엄 전에 이미 말했습니다. 그럼 왜 계엄을 일으켰을까요? 사실 부정선거는 민주당에서 일으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일으킨 게 아닌 건 확실한데 그와 다른 당에서 부정선거를 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해 여러 언론에 보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지율이 상승하게 유도하는 것이 부정선거라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가정해본다면 명태균 씨, 그런 일의 전문가로 의심되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국힘, 이준석 다 연루되었거나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잖아요. 그렇다면 부정선거는 누가 일으킨 거죠? 심지어 계엄 하루 전날 명태균이 황금폰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황금폰의 내용들은 뉴스타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공교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 추악한 거래의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가 3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창원지검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윤석열에게 1대1로 전달했고 윤석열은 확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1년 7월 3일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김건희는 넵, 충성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해당 수사 보고서가 나오고 3일 뒤인 지난해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여론조사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사과는 했는데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밝히지 못한다고 제2의 개 사과를 해서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리고는 특검이 위헌이라며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과의 추악한 거래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고 특검이 진행되면 자기가 처벌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의 말대로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당사자인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촉구합니다. 경찰에도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이미 고발한 사건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신속하게 입건하고 수사하십시오. 최혜병 사건, 명태균 그리고 12.3 비상계엄은 한 몸입니다. 최혜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뒤집어 쓴 건 윤석열의 경로 때문이었고, 이종섭 전 장관은 대통령실 02-800-7070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뒤부터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박정훈 수사 외압 의혹의 몸통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몸통 역시 윤석열과 김건희입니다. 명태균은 자신이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태균이 구속된 11월 15일부터 9일 후인 11월 24일,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용현은 그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습니다. 12월 2일 명태균은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날 12월 3일 검찰이 명태균을 기소했고, 그날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공교롭지 않습니까? 정말 경교롭습니다. 명태균의 폭로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불사했다는 합리적인 추론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 김건희가 대선 당시 여론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과 공천 개입, 공천 거래를 한 사실을 덮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했으며 법치를 파괴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최혜병 사건, 명태균 사건, 12.3 비상계엄의 핵심 몸통인 윤석열과 김건희의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고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윤석열의 늪을 넘어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 무죄는 사필 규정이 대세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음력설은 윤석열, 김건희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파면의 대세를 누가 막겠습니까? 명태균까지 첩첩산중 아닙니까? 국힘 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윤석열의 늪을 벗어납시다. 경제와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언제까지 윤석열만 붙잡고 법치에 저항하는 생떼 정당의 길을 가실 겁니까? 내란비호 윤석열 당에서 음모론 전광훈 당을 넘어 내란 경호 백골단 당이 되어가는 국힘을 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윤석열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에, 파면은 헌재에 맡기고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준비를 시작합시다. 이제 반대할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넘어 민생과 정치를 회복할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